안녕하세요. 이슈의 박지훈입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지나 봄 같지 않는 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무려 4관왕 수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는 2020년 새해 첫날부터 국내 브랜드 최초로 럭셔리 SUV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네시스 GV80을 시작으로 정말 엄청 다양한 소식들로부터 설렘을 한가득 받고 있죠.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따끈하게 찾아온 오늘 이야기해볼 이슈는 바로 신형 소렌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제네시스 GV80의 성공가도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출시된 지 6년 만에 풀체인지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치고 사전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소렌토는 2002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현재 3세대 모델까지 출시하며 산타페보다 많이 팔린 우리나라 명실상부 SUV 1위였던 차였죠. 하지만 급변하는 SUV 시장 트렌드에 맞춰 현대기아차 그룹이 팰리세이드, 코나, 니로, 베뉴 등을 출시하며 대응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기존에 출시됐던 모델들에 대해서는 떨이 판매하듯 재고 소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렌토도 마찬가지였죠. 2014년 3세대 모델을 출시한 이후 무려 6년 동안이나 별 티도 안 나는 페이스리프트만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 뉴 소렌토라는 모델명으로 출시했는데 기존 3세대 모델과 성능 및 디자인에서 차이도 없고 심지어 에바가루가 나오면서 온갖 비난과 욕을 먹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판매량과 점유율은 점점 떨어져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현대기아차 그룹은 제네시스 GV80 출시를 시작으로 기존에 출시되었던 모델의 풀체인지와 새로운 모델들의 출시를 예고했죠. 풀체인지 사이클 주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중 기아자동차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표되는 모델인 소렌토의 출시 소식이 큰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데 위장막으로 둘러싸인 스파이샷과 실사진이 유출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출시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드디어 기아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4세대 신형 소렌토의 재원과 가격을 공개하며 사전 계약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당일 2만 대 계약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뉴 그랜저의 기록을 가르치었고 그중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이 무려 1만 2천여 대에 달했습니다. 사전 계약 열기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현재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자동차 시장에서 성능과 디자인으로 해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평가받으며 향상된 서비스 품질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 모델들의 소식들은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엄청난 이슈를 낳는데요. 이번 4세대 신형 소렌토의 관심 또한 사전 계약 대수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성공적인 사전 예약을 끝으로 3월 출시된 소렌토의 화려한 복귀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사전 계약 다음 날인 2월 21일 사전 계약했던 구매자들의 가슴을 출렁이게 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사전 계약은 21일 오후 4시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죠. 하물며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자는 20일 기준 약 1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사전 계약자 수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면 1600cc 미만 엔진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km/L를 넘어야 하는데 이번에 출시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기량은 1598cc로 1600cc 미만에는 속하지만 공인연비는 15.3km/L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개별 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총 143만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 배기량이 2cc만 높았으면 1600, 2000cc 구분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14.1km/L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고 혹은 연비만 0.5km/L만 높았어도 1600cc 미만 기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웃긴 거, 진짜 더 웃긴 건 애초에 이 14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차량 출시가로 발표한 건데요.
그 보고서가 숱한 결제 단계를 거쳤을 텐데 영상을 찍는 제 얼굴도 화끈거리는데 실무 담당자들은 얼마나 오죽할까 싶습니다. 정말.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며 고객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차는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전 계약한 고객마다 143만원을 모두 보상한다면 총 171억 7,716만원을 보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출시되는 중형, 대형 SUV들 중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모델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큰 인기몰이 중인 대형 SUV 펠리세이드와 GV80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신형 소렌토 출시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큰 주목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배기량 2cc나 0.5km/L의 연비만 높아도 됐을 이 한 끗 차이, 요 손톱만한 한 끗 차이로 환경부 인증을 받지 못했고요. 동시에 소비자들의 뒤통수는 물론 기아차 당사자들 자신의 뒤통수까지 치는 풀스윙으로 때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달 소렌토 출시 후 조금 뒤에 신형 산타페가 출시되는데 아마 소비자들은 산타페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소렌토가 아니겠죠? 하이브리드의 문제와는 별개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형 소렌토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속해서 궁금하셨던 디자인, 성능, 그리고 재원,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플랫폼, 즉 3세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4세대 신형 소렌토는 디자인을 포함하여 플랫폼까지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신규 플랫폼인 MQ4를 적용한 덕분에 준대형급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탑승자의 거주성을 높였고 충돌 안정성을 강화했는데요. 동시에 SUV지만 경량화를 통해 고속주행 및 스포티함이 돋보일 수 있도록 무게 배분을 개선했고 하이브리드와 같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적용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렌토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형 SUV 최초로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은 180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최고 출력 44.2kW의 모터의 힘으로 도합 23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한 끗 차이인 15.3km/L의 연비를 달성했고 디젤 모델의 경우 2.2L 엔진과 8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최고 출력 202마력, 복합 연비는 14.3km/L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워트레인까지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한 4세대 소렌토의 변화는 디자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첫 번째로 처음 자동차를 접하게 되는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면 디자인은 딱 봤을 때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작년에 출시한 신형 K5와 마찬가지로 라디에이터 그릴은 얇아졌고 헤드램프와 일체형으로 합쳐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데일라이트로 포인트를 줘서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의 형상으로 보이게끔 한 것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인 만큼 실물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또 간결하면서 볼륨감 있는 범퍼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SUV 특유의 웅장하고 튼튼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죠. 측면 디자인은 후드에서 리어램프까지 쭉 이어진 캐릭터 라인이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신규 플랫폼을 적용해 동급 최대의 휠 베이스를 구현했고 에어필러에서부터 C필러까지 이어지는 루프 라인은 쿠페형 세단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제가 꼽은 킬링 포인트는 전면부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로 합쳐진 그릴과 램프의 모양이 측면부에서 봤을 땐 입체감 있는 형상을 나타내 스포티한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면부 디자인까지 봤으니 외관 디자인의 마지막 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텔루라이드와 펠리세이드의 후면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같은 계열사에서 출시된 모델인 만큼 패밀리룩을 고집하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와 동일하게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세로형 테일램프를 배치했고 이제는 SUV 차량 혹은 해치백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후면 와이퍼를 숨기며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했는데요. 볼륨감을 지닌 각진 범퍼와 트렁크는 세련된 도시명 SUV 느낌을 강렬하게 주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 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그릴과 테일램프를 합친 디자인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로 신규 플랫폼을 통해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구현한 측면 디자인은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후면 디자인은 도시명 SUV를 지향한 디자인으로 소렌토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디자인에 이어 실내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실내 디자인의 트렌드를 따라 투톤의 핸들과 시트, 대형 터치스크린,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를 잘 적용한 대표적인 예로 벤틀리, 제네시스 GV80 등이 있는데, 이번 신형 풀체인지 소렌토 모델에도 적용된다 하니 많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과 감성이라는 컨셉에 맞게 가운데 센터 패시아를 중심으로 큼지막하게 세워진 송풍구나 내비게이션 버튼과 도어 손잡이에서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운전석 계기판과 함께 이어진 12.3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한눈에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운전자가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디자인한 의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기 쉽게 구현했고, 기어 노브는 제네시스 GV80과 마찬가지로 다이얼 노브를 적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의 시트는 기본 5인승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 옵션을 선택하면 7인승의 모델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투톤 컬러를 적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더불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해 더 높은 시인성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내 요소들의 배치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출시 금액을 끝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을 시작으로 2,800만원에서부터 3,885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3,500만원에서 4,070만원까지 금액으로 형성되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격 변동은 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4세대 풀체인지 신형 소렌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6년이란 시간을 기다린 보람을 기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풀체인지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증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는 있지만, 다음 달인 3월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다린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선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이슈가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 혹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필수로 착용하시고요. 실내든 실외든 30초 이상 손 씻기 꼭 잊지 마시고 자주 하시고, 또 뜨거운 물을 좀 더 평소보다 자주 마셔서 코로나19를 예방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무겁고 심각한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